세상 사는 이야기. 어, 한동안, 한 일주일, 일주일 안 올린 것 같은데, 뭐, 건강도 좀 안 좋고. 혹시 이거 코로나 증상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좀 폐호흡보다는 복식호흡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배가 이렇게 꼭 혈관이 막힌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좀 답답하고, 막 배가 이렇게 막 누르면 아프고 뭐 그런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찜질을 좀 했어요. 찜질을 하고 따뜻한 걸 먹고 그래가지고 좀 조금 좋아졌는데, 뭔가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죠. 알통 같은 거 힘 빡 줬을 때 왜 딱딱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어, 코로나를 이렇게 녹여버리라는, 죽여버리든지, 산성을 너무, 그러니까 위장에 들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산으로 죽이기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장이 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음식 같은 거 드실 때 따뜻한 거, 따뜻한 음식 드시고, 지금 여름이라 덥잖아요. 여름이라 덥지만 전기장판 같은 거 깔아서 주무시고, 그래서 온도를 올려가지고 코로나를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튼 좀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 배가 이렇게 빵빵해져요. 알통백인 것처럼 배가 빵빵해지니까, 혹시나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거 드시라고. 여름에 덥더라도 따뜻한 거 드시라고. 그리고 변비약 드시고, 되셨으면 뱃속에 변이 들어 있는 걸 이렇게 됐으면 빼내시는 게 좋아요. 변비 있으시면 더 힘들어지니까. 아무튼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은 그렇게 집에서 그냥 치료하셔도 돼요. 집에서 그렇게 치료하셔도 제가 보기엔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심각해지면 도저히 숨을 못 쉴 정도로 배가 딱딱해져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될 것 같으면 병원에 가셔야 되죠. 한번 다른 증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신천지 수사는 하나요? 뉴스에 신천지 뉴스가 하나도 안 떠요. 그죠? 대구 코로나의 주범인데 뭐 수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얼렁뚱땅 다른 뉴스로 이렇게 넘어가서 정부가 신천지를 보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드네요. 그죠? 도대체 이 신천지의 배우는 누구길래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갖고, 이건 거의 청와대급 파워인데, 뉴스를 막아버릴 정도면 이거는 거의 청와대급 아닌가요? 파워가 막강한데, 신천지가. 이 아저씨들 정체가 뭔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나 보죠. 누구도 못 건드리는, 대한민국에서 신천지를 건드리면 지도세도 모르고 죽고 뭐 그렇게 되나요? 신기하네. 그죠? 뭐 어떤 단체길래 정부가 수사도 안 하나요? 신기하네. 그죠? 소독약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을 안 했답니다. 대구 MBC에서 정정 보도를 했는데, 소독약하고 그 뭐 비타 비용 안 줬다고. 그 간호사들 수당 준 거는 뭐 지급했으니까 그렇고, 소독약 비용하고 또 뭐 비용 있었는데 그거 안 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안 보냈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MBC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을 안 했다고 대구 MBC에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드론 이야기 좀 나오고, 뭐 그 긴급 자원 같은 거 뭐 좀 그렇죠. 확인했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런 건 좀 어떤 뭐랄까 좀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도 늦게나마 적발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죠? 그냥 덮어둘 수도 있었는데, 그죠? 지금 이제 2차로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중에서 이렇게 누가 걸린 게 아닌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걸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이런 시스템.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어, 이게 그 코로나 돈을 준다고는 핑계로 금융이나 이런 걸 다 뒤져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열람을 못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범법자거나 꼭 신원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뒤져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 긴급 자원 이거 해줌으로 해서 다 뒤져보고 있죠. 개인 계좌,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뭐 전산 다 볼 수 있으니까 주민등록 번호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개인의 어떤 사생활, 재산 관계 다 들여다보고 있죠.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 많은 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건드리고 있지 않나? 그런 게좀 이것도 공산 옛날 그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 공산당 빨갱이들이 하는 행동이긴 해요. 저희가 어릴 때 봤던 북한에서 어떤 행동을 했던 그런 행동들, 그죠? 공산주의가 그렇죠. 정부의 정보를 정부가 통제를 하죠. 뭐 그렇다고 그 전에도 안 받겠어요. 보긴 했겠죠, 그죠? 보기는 했겠지만 조금 핑계로, 뭐 왜냐하게 그 새롭게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 전에 봤겠죠. 그 전에 사람들은 알겠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만약 이명박 MB 정권 때 태어나는 친구면 지금 한 초등학생 정도 되잖아요. 초등학생 한 5, 6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제 다 싹싹 끓는 거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뭐 이런 물론 지급을 해주는 거는 좋지만 그 핑계로 너무 많은 개인의 사생활을 정부가 건드리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4대강 녹조는 축산 생활 공장 하수 때문입니다. 어, 어제였나? 한 일주일 전쯤에 악어를 키우시는 어떤 해양생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해양생물 키우는, 그러니까 뭐, 잉어 키우고, 물고기 키우는, 물고기하고 파충류 키우는 어떤 분이, 악어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유튜버를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이분이 이렇게 이쁜 호수라고 그래. 이쁜 연못을 만든다고, 이쁜 연못을 만든다고 이렇게 그걸 했어요. 인공 연못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흙탕물하고 막 녹조하고 이런 게 있는 거. 처음에는 이제 흙탕물이 있다가 흙탕물이 가라앉으니까 이제 녹조가 뜨더라고요. 녹조가 떴는데 어, 좀 이따 좀 지나니까 녹조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가라앉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의 주장 말대로 하면 그 연못에는 욕조가 드글드글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 그렇게 뭐 그냥 물만 부어놓으면 녹조가 물이 고여있고 유속도 없고 하기 때문에 녹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근데 물이 점점 맑아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생활 폐수 때문이구나. 생활 하수, 축산 폐수 때문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녹조가 그렇게 심했던 건, 그죠? 주변의 생활 폐수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왜 민주당은 몰랐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 뉴스들을 지금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진짜 웃겨요. 야, 입만 열면 거짓말 하네, 그죠?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홍준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이 맞는 거죠. 음, 그죠? 지금 근데 또 큰일 났는 게 물 깨끗이 만든다고 물을 다 비워버렸어요. 그죠? 볼을 다 열어버렸죠. 근데 뉴스에서 그런 보도를 안 해요. 그죠? 지금 물이 없다는 보도를 안 해요. 그죠? 그냥 수문 보 없어가지고 물 깨끗해졌다는 보도는 하는데 지금 물 없어서 농사 못 짓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죠? 지금 물 없다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지하수 뚫어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지하수도 강에 물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다 흘러가 버리니까 물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근데 뉴스에는 안 나와요. 그죠? 큰일이에요. 그죠? 뭔가 이게 대책 같은 건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죠? 음,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인도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물이 지금 없어가지고 더 점점 이제 7월 달 올라가 물이 더 할 텐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쪽도 난리라던데 인도도 큰일이에요. 그죠? 지금 근데 한국은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안 해요. 그죠?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희한한 나라예요. 어, 슬슬 이제 강원도 지역에는 슬슬 그거 하겠네요. 이제 그 뭐 단수라 그러나? 그 하루는 물 쓰고 하루는 물 못 쓰고 슬슬 이제 더워지면 그거 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대구에 계신 분들은 혹시나 어, 반팔 입고 길거리를 다녔는데 집에 오니까 팔이나 피부에 빨간색 반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불화수소 같으니까. 불화수소가 피부를 깎아먹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빨리 와서 집에 가서 씻고 비누로 깨끗이 씻고 연고 같은 거 바르세요. 너무 많이 너무 심하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얇은 긴팔 입고 다니세요. 그래야지 피부에 좀 면적이 좀 작아지죠. 그죠? 그 혹시 그럴 수 있거든요. 따끔따끔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시내 거기 옛날에 신천지 교회 앞에 거기 집중적으로 소독한데 거기 지나가실 때 특히 조심하세요. 이게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가렵거나 이러면 주변에 나무를 한번 보세요. 혹시 시커멓게 죽은 나무가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삼성바이오는 그냥 넘어가나요? 박근혜 탄핵 사유 중에 큰 거 중에 하나였죠. 삼성한테 정유라의 말을 받고 정유라 씨한테 말을 삼성에 사주고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그 분식회계라든지 뭐 그 삼성이 이렇게 주식 전환하는 거에서 정부가 눈을 감아주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들 그것도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삼성에 대해서 주식을 많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지금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경영권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연금에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이죠. 국민들이지만 국민에게 권리를 넘겨받은 대통령이 대신 이걸 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 쪽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니까, 삼성전자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정부에서 입김을 넣을 수밖에 없죠. 5% 정도 되면 주주총회를 나갈 수 있어요. 9%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9% 정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씨가 지금 정부에 들어가면 절절 매는 이유도 그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왜 법원에서 삼성 이재용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상한 얘기를 경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국민연금을 내는 모든 사람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판사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요. 그죠? 뭐 누구든 간에 만약에 판사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소액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무원연금 받긴 하죠. 그죠? 근데 판사는 공무원연금 받으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본인 색시는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색시는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반인일 수도 있잖아요. 색시는 일반인인데 국민연금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대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여태까지 삼성전자에 투자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준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기관 산업이나 마찬가지죠. 국가기관 전략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이재용 씨가 좀 요즘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삼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삼성을 무조건 덮어놓고 칭찬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죠? 뭐 차명 계좌로 돈을 숨겼다든지 뭐 그건 다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주식을 쌀 때 사가지고 비싸게 판다든지 그죠? 뭐 그런 거 편법 증여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미 다 아실 테고 그죠? 그리고 뭐 판사 변호사한테 뭐 떡값 준 것도 다 아실 테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런 거예요. 법원만 기업 같으면 법원하고 행정부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많이 들어오니까 판검사들한테 떡값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소송 들어오면 다 쳐버리면 끝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관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판검사 출신의 사위를 많이 얻죠. 피해가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해가거나 이렇게 정보 좀 얻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정략 결혼 같은 걸 많이 시키죠. 뭐 아무튼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도 적용해요. 그죠? 지금 뭐 와가서 뜬금없이 뭐 자꾸 뭐 한국 떠난다라고 그렇게 자꾸 삼성에서 겁을 주고 있는데 삼성은 이미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본사가 한국에 있어서 그런 거지. 삼성전자 하나만 봤을 때는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외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너가 이제 이재용 씨가 있으니까 이재용 씨, 이건희 씨, 이건희 회장이 있으니까 그 국산 한국 기업 같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지분은 다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한테 배당도 하고 있고, 그죠? 물론 이렇게 약간 계열사끼리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건 좀 있죠, 그죠? 계열사끼리 지분을 갖고 있는 뭐 그렇게 약간 분산시켜 놓은 뭐 그런 건 있죠, 그죠? 그런 건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거기 뭐 사모펀드였나? 옛날에 뭐 그 했던 그 사모펀드 사람도 있고 삼성전자 정도는 뭐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죠. 그죠? 삼성전자 하나만 봤을 때는 그런 거 외국에 수두룩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만드는 기업 중에는 뭐 몇 개 없을지 몰라도 그냥 포함하면 다른 기업하고 합치면 다른 기업까지 포함을 시키면 삼성전자 매출 정도는 미국에서 우수니까. 그죠? 어차피 미국 그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매출 못 올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트럼프가 열받아 가지고 삼성전자 메모리 쓰지 마 이래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세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쪽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하청업체 정도로, 하청업체 정도라고 신경을 쓰죠. 그렇게 뭐 삼성전자가 뭐 한국에서야 크지만 외국 나가면 별거 아니죠, 그죠? 그것도 잘 나갈 때 이야기죠, 그죠? 한참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이야기지. 그죠? 물건 지금 이제 중국에서 물건 못 팔고 이러니까 예전 같지 않죠, 그죠? 솔직히 예전 같 지금 첼라노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고, 첼라노도 아직 확실히 양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공장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무튼 삼성이 예전 같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그죠? 예전 같지 않는 건 확실해요, 그죠? 그 삼성이 항상 1등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2등이죠. 그죠? 누가 만들면 그 다음에 따라가죠. 삼성의 경영을 잘 이렇게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 만약에 쌀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약에 쌀을 만들면 이 사람,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쌀을 만들면 삼성이 이제 그걸 보고 쌀을 만들죠. 대부분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삼성은 1등을 추구하지만 항상 2등이에요. 그죠? 민주당이 정당 정권 때 시위를 한 이유가 뭐죠? 그죠? 지금 국회 상임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다 가지고 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미통당은 만약에 상임위가 민주당이 다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투표하면 가만 앉아 있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국회를 비우겠죠. 어차피 민주당 혼자서 단독 통과가 가능하니까 국회를 비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그거 해야죠. 부정선거 시위 해야죠. 뭐 할 수 있나요? 증거도 많겠다.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고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소고발하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두환 정권 때 군사 정권 때 그렇게 시위한 이유가 뭘까요? 그죠? 본인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정권을 잡기 위한 퍼포먼스죠. 그죠? 전 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본인들이 여태까지 열정을 쏟으면서 했던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청년 때 시위를 하고, 정권 물러가라 화염병 던지고 그 와중에 또 사망자 생기고 이랬잖아요. 자, 그분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장관, 국회의원, 뭐 정치인, 정권, 뭐 대통령도 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당신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정말 당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이 민주적인 행동인가? 당신들이 그렇게 화염병 던지면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 민주화 세상이, 과연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인가? 그죠? 당신들이 집에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은 세상이 이런 세상인지. 그죠?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고, 실업률은 산을 찌르고, 전염병을 잡지도 못하고 몇 달째 이러고 있고, 물론 이런 세상이 당신들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에요. 응? 전혀 제가 보기에는 왜 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시위하시던 분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는 시위를 안 해요. 그죠? 그렇죠? 그때 정말 거짓말같이 물론 보도를 안 했을 수 있어. 뉴스에서 시위하는 걸 보도를 안 했을 수도 있긴 한데 거짓말같이 모든 시위가 다 사라졌어요. 두 정권 동안. 그게 뭐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 시위를 안 하고 그게 2002년에 이제 월드컵 응원으로 바뀌었죠. 그 긍정적인 걸로 바뀌었죠. 같이 모여서 응원하는 걸로.
근데 그때 그 응원하는 게 시작이 돼가지고 촛불 시위라든지 뭐 시위할 때마다 이제 그 장소로 모였죠. 어, 연습을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뭔 일만 있으면 거기에 모여서 시위를 하죠. 아무튼 좀 그래요. 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시위를 하고 열정적으로 화염병 던지고 체류탄 가스 마셔가면서 시위를 했으면 저는 이런 나라는 안 만들 것 같아요.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 민주주의 정신과 나라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점점 독재로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두환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전두환 정권 때나 군사 정권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다만 다르다면 경제만 말아먹은 거, 경제 말아먹은 거 빼고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뭐 아무튼 그래요. 자, 2차 코로나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정부 대책은 있나요? 없죠. 없죠. 지금 봤을 때. 지금 또 그 경북 쪽에 뭐 병원들 이렇게 비용 같은 거 그런 것도 아직 덜 내고 뭐 이런 게 있다던데 어쨌든 대구시에서 예산 좀 있으면 그런데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가 보기엔 좀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어디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지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정부에서 돈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그것도 뭐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줄 수는 없죠 그죠? 또 이럴 때는 이제 누가 기부를 해주면 좋은데 기업들도 지금 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선뜻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여유가 있어야죠 그죠? 다 힘들어요. 지금 안 힘든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죠? 그 제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인천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대구로 온 것 같은데 인천 서울부터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인천 서울부터 지금 대구 급한 불 껐으면 인천 서울도 빨리 가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는 그냥 뭐 무슨 대구가 뭐 이상하게 뭐 대구만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죠? 다른 지역은 안 생기고 대구만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도도 그렇게 하고 대구에서 무슨 자연적으로 코로나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실제로 대구는 지금 그때 잠깐 신천지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긴 했지만 지금 뭐 그렇게 사망자도 대구는 계속 안 나오고 있고 감염자는 혹가다가 이제 학생들 한두 명 나오고 있고 그렇게 많지 않. 근데 서울은 지금 엄청나게 나온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중국 사람들 입국을 계속 허용하고 괜찮다고 계속 허용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정부가 100% 잘못이죠. 서울 경기에 코로나 환자가 번지는 건 100% 정부가 잘못이죠. 그 사람들이 클럽 다니면서 다 옮기고 온천지 다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옮겼는데 그런 대책을 못 잡은 게 온갖 뭐 이상한 검사 뭐 온갖 휴대폰 추적 뭐 온갖 거 다 했으면서도 그런 걸 못했다는 건 정부 잘못이죠. 그러니까 뭐 그때 막아라 의사협회에서도 막아라 출입하거라 외국인 못 들어오게 막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괜찮다고 무슨 오픈 열린 뭐 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열어뒀었죠. 그죠?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를 대책을 잘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오른다고 뭐 개소리예요. 그죠? 복날 되니까 개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죠? 코로나 대책을 적같이 한 거죠. 대책도 없고 뭐 약은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그죠? 없어요 대책. 그죠? 대구에 그러니까 인천 서울을 거쳐서 대구까지 도착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신천지 사람들 감염시켜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죠. 뭐 그거 외에는 지금 대답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죠? 긴급 자금 지원 이후 경제가 엉망이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이제 뭐 좀 받으셨으니까 돈 좀 받았으니까 이제 뭐 좀 아껴들 쓰시고 뭐 이제 소비도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짝 올라갔대요. 반짝 그래도 반짝 올라갔는데 이제 향후 대책의 문제죠. 이걸로 이제 지켜봐야 뭐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길어봤자 두 달 정도 버틸 텐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실업자는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은 뭐예요? 그 실업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실업급여가 엄청나게 나가니까 실업급여를 다른 사람한테 받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즉 자영업자 같은 사람한테도 실업급여를 받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뜯겠다는 거죠. 세금을 더 뜯어내야지 감당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원래 그 경제 정만치가 나왔죠. 원래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세수가 정부 예산안보다 세수가 한 몇십 조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원래 처음으로 이제 적자로 돌아섰네요. 그죠? 물론 뭐 코로나 핑계를 정부에서는 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죠. 이미 시급이 많이 올라서 이미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그죠? 정리해고는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원래 만약에 시급이 또 오른다, 원래 만약에 내년 최저임금 협상회가 또 오른다 그러면 더 잘리겠죠. 폐업을 하든지 자르든지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은 가게를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직원이 가져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죠? 직원이 내가 가져가는 돈보다 직원이 가져가는 게 더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이제 뭐 가족끼리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죠? 아니면 돈을 엄청 올리든지. 근데 돈을 한정없이 요금을 올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안 팔리니까. 그죠? 실업자는 많고 물가는 올랐는데 누가 사 먹어요? 그죠? 경제가 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거대 여당도 됐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지 지금 제가 봤을 땐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떤 해법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리버 잘 아시죠? 제가 아이리버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어제였나요? 그 아이리버를 창업하신 분이 70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옛날 저 어렸을 때 아이리버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이리버 참 그러니까 제가 아이리버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는 지금은 이런 지금도 보면 독특한 디자인이죠. 지금도 아이리버는 디자인은 진짜 최고예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리버는 디자인이 정말 괜찮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특히 이 중간에 있는 거, 이거. 대한민국의 어떤 MP3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각광받았던 어떤 제품이 아닌가, 히트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인의 중요성, 디자인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인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해준 그 모범 사례라고 봐요. 중소기업 모범 사례라고 봐요. 뭐 지금도 망한 건 아니고 지금도 뭐 얼마든지 매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삼성이 아이리버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MP3는 이제 안 쓰게 됐죠. 스마트폰에 다 되니까 이제 이런 디자인은 안 나오고 따로 일부러 따로 쓰지 않으면 굳이 사지 않는 뭐 그런 게 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하락세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당시는 그때 워크맨 시대가 저물고, 그러니까 우리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같은 시대가 저물고 이제 MP3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아이리버가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멋지고 가볍게 만들고 참 좋았어요. 그죠? 아이리버. 그래서 물론 그 아이리버 창업주가 디자인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아이리버 창업주께서 다른 디자인을 고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달라 그래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뢰,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중요성, 디자인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의뢰를 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높이 사고 있다고 보고.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카피캣이라고 애플에서 요거를 그렇게 막 조롱을 할 정도로 솔직히 많이 베끼잖아요. 현대자동차도 많이 베끼잖아요. 그죠? 어제 또 뭐 뉴스 보니까 펠리세이드라고 그러던데,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댓글에 보니까 펠리세이드라 그러던데, 화살 양궁 맞고 관통돼 가지고 양궁 맞고 차문이 뚫렸다면서요. 참. 또 그래요. 그죠? 물론 몰랑몰랑하게 만들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그래요. 그죠? 화살 정도는 막아줘야 되지 않나? 호크아이도 아니고. 그죠? 좀 어이가 없어요. 그죠? 아무튼 요즘 아이리버 가면 그거 있죠. 이쪽에 있는 것처럼 고음질 MP3, 고음질 MP3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량이 큰 MP3죠. 이렇게 그 큰 옛날 같으면 이제 오디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연결해서 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렇게 고음질 MP3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용량이 크겠죠. 그 요즘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게 성능이 점점 발전을 하니까 이런 고용량 어떤 MP3 이런 것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아이리버 같이 이렇게 한 가지 옛날 기아 자동차 같이 한 가지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전문 회사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설령 뭐 창업주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계속 아이리버의 어떤 DNA를 지키면서 계속 멋진 제품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